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너무 끔찍해요. 점점 끔찍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이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고 이 양모라는 여자가 했던 짓거리인데요. 정말 악마가 선배님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끔찍한 짓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고 이 양모 장씨는 핸드폰으로 맘카페 공동구매글에 어묵을 구매하면서 입금까지 합니다. 사실일까요? 자, 사실은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도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글들이 막 떠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날짜를 보면 10월 13일이 나와 있죠. 근데 그녀가 12시 29분에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상태예요. 그 정인이가 이제 심정지가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진료를 받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였는데 뭐라고 나였냐면 1번 3세트 주문과 입금 완료입니다. 하트 이렇게 글을 남겨요. 응급실에 갔는데 사망 당일이에요, 여러분. 정인이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서 심정지가 왔을 때 사망 당일 날 12시 29분에 인터넷으로 어묵 세트 공동구매하겠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팩트 시간을 확인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이 사실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간 다음에 심정지가 왔는데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것을 듣고 사실일까 해서 관계자를 취재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정인이 사망 전날 밤 10시쯤에 그 양모라는 사람이 지인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어묵 공동구매 있는데 같이 사실래요? 라는 글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기가 응급실에 가기 전에 이런 어묵 공동구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댓글을 단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던 시점에서. 아이가 그렇게 이유 없이 학대받던 한 아이가 내장이 찢기고 녹아내리는 고통에서 죽어갔는데 어묵 공동구매를 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구매한 어묵. 자, 그리고 나서 정인이가 사망을 하죠. 그날 오후 6시 40분에. 그리고 그 다음날 그녀가 했던 행동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 다음날 어묵 공동 구매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신과 같이 어묵을 구매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대요.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딸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에게 맞다, 어묵 왔어요. 갖다 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어묵을 갖고 나와요. 그리고 사망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묵을 그 지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묵을 받은 지인은 정인이가 사망한 줄 몰랐다고 해요. 너무 그녀가 침착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정인이가 사망한 것도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그 어묵을 받은 분이. 그래서 그 어묵을 다 버려버렸대요.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나 이 정보들 할 때 굉장히 협조를 해주셨다고 하고 지금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이를 생사를 오갈 때 산 어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이 분인데 어떻게 엄마라는 양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딴 짓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13일 아이가 사망하고 이틀 뒤입니다. 혹시 식색이 있으세요? 지금 설치 중인데 식색 효소가 하나 더 필요해서 설치가 애매하네요. 2020년 10월 15일 오후 2시 8분에 남긴 글입니다. 실제로 이틀 뒤에는요, 지역 맘카페인 식기세척기 관련 글을 올리는 등 굉장히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11월 5일까지도 12캡슐 핫딜에 1등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뿐만 아니라 커피 캡슐 공동 구매글에 1등으로 댓글을 달면서 커피를 구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사망한 뒤 이틀 뒤인 자신의 아버였던 목사인 친정아버지 생신에서 와인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썼다고 보여지는 댓글이에요. 2020년 4월 7일날 남긴 글인데요. 전 둘째를 방치합니다. 이런 댓글을 썼던 것도 밝혀졌어요. 더 끔찍한 장면입니다. 자, 바로 그녀가 이런 카톡을 남겼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폰이 압수당해서 어제 8일 만에 카카오톡 앱을 깔았습니다. 제게 비난의 카톡을 보낸 것 같은 여기 있는 맘님 한 분의 카톡은 확인하지도 않고 대화에서 나갔습니다. 전 그 카톡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뉴스에 보여지는 것뿐이 없으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아는 저는 거짓을 보고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도 믿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곳에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분들 중 대놓고 제게 이런 말을 한 분들은 이 단톡방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유라를 봐서라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론에 보여지는 대로 저희는 의심으로 인해 유라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는 게 너무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땡땡땡 교회 가족과 지인분들께 알립니다. 땡땡땡, 그러니까 이 그녀의 이모가 남긴 글이에요. 뭐 벌금 물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이미 보여줬는데 어떡해요. 벌금 물게요. 알립니다. 지금 편파적인 방송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녀의 이모예요. 두 눈을 막고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일 것입니다. 절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 글을 널리 알리십시오. 아니 근데 그녀가 알리라고 한 거야. 알리라고 했는데 뭐. 난 알린 죄밖에 없어. 알리라고 하니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죄가 없어요. 맞잖아요. 알려지길 원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너무 절실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너무 절실해 보이셔서 당연히 가족이니까 뭔가 이렇게 안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누가 사탄인 걸까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요. 처음 사건이 기사화되고 단톡방에 있던 언니들 몇 분이 정인이 모자이크된 사진을 보고 정인이 유라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사건이 이 단톡방 장땡땡씨 얘기라는 걸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단톡방에 있는 언니들은 키즈카페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예의주시하며 볼 걸 하는 후회와 안 좋은 소리들을 하고 있을 때 양모였던 장땡땡씨가 이 톡을 남기고 나갔고 장땡땡의 카톡을 보니 정인이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아예 정인이 사진은 다 지웠고요. 진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척 하더니 저런 몹쓸 짓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라면서 이 단톡방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실제로 남긴 글입니다. 자, 당시에 이 정인이가 묻혀있는 곳이에요. 안율하라는 이름으로 됐고 사진 한 장이 저렇게 있죠. 자, 양모는요 정인이의 사망 당일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 라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양부모는 정인이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정인이가 잠든 곳은 소아암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장지였어요. 여러분들. 자, 정인이를 입양하고 각종 수당을 꼬박꼬박 다 챙겼던 이 양부모가 장례식 비용으로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로 3,000원입니다. 바로 이 액자값인데요. 정인이를 무료
수목장에 안치하고 나서는요,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정인이 사망한 당시 정인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이 장 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을 했고, 양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겁니다. 자, 정인이 양부가 다니고 있던 직장 CBS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학대 가담 의혹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그러다 결국 6일날 이 정인이 양부와 관련된 직장 등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양부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정인이가 숨진 채 지난 10월 2일부터 업무 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지금은 만장일치로 해고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정인이 살인자 양부모의 부모네 땡땡이에서 모모를 겁나 놓고 있대요. 그 살인자 부모의 부모가 목사라면서요. 그 교회 신자들이 모모모를 넣고 있대요. 심지어 포항 카페에 살인자 엄마 애미 땡땡 원장 쉴드부터 목사 쉴드 글도 올라왔다가 욕 처먹고 내리기도 하나봐요. 원장 바뀌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원장 쉴드라니. 교인들 단체로 약 빨았나 쉴드 칠걸 쳐야지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포항 소재의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양모의 친아빠가 운영하는 교회겠죠. 자, 정인이 양모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접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자, 7일 대경일보는요, 정인이 양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포항 소재 한 교회에서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접수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는데요. 자, 지역 교계 등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정인의 양모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목소인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목사면서 자신의 딸이 한 짓을 모르냐, 어떻게 이걸 방치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자, 아버지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위랑 딸이 저지른 사건을 왜 나한테 와서 비난합니까? 라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사위와 딸이 한 거지 내가 한 거냐면서. 왜 나한테 비난하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서는요, 10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화가 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들은 대체 무엇 한 거죠? 경찰들은 왜 가만히 있었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3차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왜 아이를 따로 그 가정과 분리하지 않았냐, 이 아이를 왜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았냐 라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아동학대죄 방조 항의서한도 이렇게 제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찰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전에 판단했던 그때도 혐의 없음으로 됐는데 이번에 내가 혐의 있음으로 하면 또 이상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뭐 내가 이상한 거다 그게 아니고 그 경찰들이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라도 이상하다고 했으면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3건의 학대 신고에서 담당자가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경찰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대요. 자, 3번의 학대 신고에도 가해자 그 부모의 말만 믿고 무혐의를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무혐의 처리가 됐어. 근데 두 번째에 갔는데 또 그럴 때 뭐 갑자기 입안에 뭔가 상처가 났대. 그럼 부모가 아니다니까 그럼 아닌가 보다. 무혐의 처리한 거죠. 3번째에 있을 때도 또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왜? 앞에서 무혐의였으니까 이번에도 무혐의겠지. 별거 있겠어? 대충 넘겼던 거죠.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아니야. 경찰분들이라면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거야. 하지만 뭔가 이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항의가 있었고 3번의 학대 신고에도 가해자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한 경찰들, 서울경찰청 사건 처리 담당자 등 5명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에게는요, 주의나 경고, 경징계 등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청장이 뒤늦게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죠. 김창룡 청장은요, 이날 오후에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라면서 한참 동안 머리를 숙였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이 경찰청장이 나오는 게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서면으로 그냥 대체하겠다라고 했었대. 서면으로 사과를 대체하겠다 했었는데 이게 뭔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건지 아니다 내가 나갈게 라고 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라고 해서 또다시 반복돼 가지고 경찰청장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 라며 5가지 대책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생명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서 초기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초기 발견 및 보호 지원과 학대 수사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에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도 말했대요.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6일자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을 조치했고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반려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난 사실 이런 말들이 되게 구구절절 뭘 하겠다라고 하지만 잘 안 들려요. 이런 걸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학대 사건들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왜 무슨 학대 사건 일어날 때마다 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좀 더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왜 계속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은 처벌은 굉장히 약한가? 난 아직까지 그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김창룡 청장은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사건 담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 그건 지켜봐야겠죠. 자,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뭘 한 걸까요?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5월에 학대 신고 상황을 듣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서 양부모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쇄골 주변에 실금이 생겨서 2주간 깁스를 했고 사실을 전달받고 양부랑 통화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자기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서류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1차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뭐 800회 정도, 80회가량 다 수신하지 않음, 통화되지 않음, 수신하지 않음, 통화되지 않음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는 전화를 했다는 이런 증거를 내온 거죠. 자, 80회 정도를 점검 중 상당수는요, 정인이를 직접 보거나 양부모를 만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요.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그들의 의견입니다. 입장이에요. 그리고 정인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이 양부모의 공격적이고 짜증 섞인 불만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정인이의 상담 기록이에요. 이렇게 말했대요. 지난해 9월 18일 양모가 너무 화가 난다며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대요. 얘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일주일째 거의 먹지도 않고 있고 오전에 먹인 피레를 현재 지금 2시까지 입에 그냥 물고만 있어요. 아니,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질 않아. 아니, 화를 내면서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라면서 너무 화가 난다며 격앙된 어조로 말을 했다고 해요. 진행상담 기록에 2020년 9월 19일 입안 염증도 없고 건강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23일 아동학대 신고로 재접수가 돼서 소아과 진료를 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상담 기록이 이렇게 막 나와 있었어요. 자, 아기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불쌍한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입양 기관에 항의를 한 거야. 근데 아이가 못 먹었던 걸까? 안 먹었던 걸까? 못 먹었던 걸까? 그리고 과연 아기에게 음식을 줬을까? 그 세상에 그 이쁘던 아이가 가서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건 저는 지금도 실감이 안 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모달이 아니었어요. 발목하고 손목에 몽고반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지나지도 않고. 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위탁모. 너무 건강한 아이였고 오다리도 아니었다. 몽고반점이 되게 조그맣게 있었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아동보호기관에서는요, 9월 28일이 돼서야 아이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미 이때는 마지막 신고 접수가 된 후였습니다. 자, 이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뒤에 이 아동복지회 담당자에게 이 양모라는 사람이 수시로 전화를 걸었고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막 이렇게 보냈대요. 이거는 어떤 분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진만 보냈겠죠. 같이 화목해하는 것 같은 사진을 보냈지만 이 사진 속에 정인이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가 옷을 사줘서 기념사진 찍어봤어요 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동보호기관에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약간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내서 안심을 시켰던 거죠.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뭐냐, 최근 3개월 동안 어린이집을 6일밖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친딸은 정상 등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팀에서 어젠가 오늘 올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